안녕하십니까. 창업경영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어떻게 창업경영 수업 따라올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요령을 배우는 거다 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창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더 많은 여러분의 어떤 그 사례 내용을 좀 많이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할 텐데,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영상을 보여준다라고 혹시 오해하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이렇게 보여줘도 그 시간 때우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좋은 뜻에서 보여줘도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될 시에 또 보여주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의 수명 주기라고 해놨는데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자, 우리가 창업을 한다면 창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를 거치고 사람도 태어나서 그죠? 연령대별로 살다가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똑같죠. 근데 이 수명 주기를 제품의 수명 주기가 있듯이 창업도 계속해서 그 업종이 그 제품군이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되기 전에 블루오션 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레드오션이 되면 다시 또 그죠?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또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될 겁니다. 결국은 계속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조직, 기업, 그죠? 개인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라이프 사이클 제품의 수명 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각 단계별로 도입기. 자,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입기 가장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홍보 비용, 그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런칭해도 알려야 되니까 그 성능을 또 기능을 알려야 소비자가 또 구매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상품 제품이라 했는데 판매량이 적어서 새로운 판매처를 개척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넓혀가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보다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투자 대비 초반부터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그죠?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유통기능을 확보하며 소비자가 쉽게 신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가 신용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상표 이미지를 구축을 전략을 한다. 그 다음에 신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혁신층이 많으므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가 정책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신상품에 보통 이제 차도 새로운 차가 새로 나온 비싸고 제품도 새로운 성능이 나오면 제품도 비싸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비싸야 소비자가 구입을 한다라는 어떤 인식은 지금 현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원가도 공개가 되고 또 제품의 어떤 마진율도 거의 공개가 되는 투명한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고가면 구매를 할 거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는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도 발생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소비자에게 뭐가 가야 되겠죠? 가격이 비싼 만큼 뭐가 가야 됩니까? 가격이 비싼 만큼 가치가 가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죠. 그죠? 그 가치를 보고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니까요. 자, 다수의 소비자가 급속히 신제품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했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자, 판매량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 단계에 어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단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제일 좋겠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들어가면 사실 이미 쇠퇴기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도입기 성장기, 이 성장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면에 걱정이 되면 기업의 이익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성장기 말기에는 최대 이익이 실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 판매 전략은 가격 인하 등을 통하여 기존의 소비자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새로운 소비자 구매를 개척하는 판매망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성숙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성숙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미 레드오션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의 표준화와 대량 생산으로 제품 원가, 제품 가격이 낮아진다. 이제 저원가 전략, 저원가 전략을 차별화 전략으로 세워야만 되는 부분이죠. 이미 성숙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 전략은 이미 실패가 된 거고요. 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제 비싼 누가 사겠습니까? 자, 그 제품의 질이나 내용이 다 똑같은데, 그죠? 판매량이 증가하지만 매우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판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경쟁의 악화로 인하여 제조업체나 소매상의 이유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생산업체는 시장에서 탈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기에 이미 이제 쇠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판매 전략입니다.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면서 적정 이윤을 계속 유지한다. 적정 이윤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한 번에 마진을 벌려고 하지 말고 박리담회로 좀 많이 팔아서, 그죠? 좀 많이 팔아서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상품의 도입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쇠퇴기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성장기, 성숙기에서 벌써 신제품이 출시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미 쇠퇴기로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또 내몰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쇠퇴기가 나오는데요. 자, 신기술 개발로 인해 대체품이 출현하거나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우수한 신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자, 이제는 쇠퇴기에 들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면 이때는 완전히 신제품이 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 상품의 수요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신상품을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한 전략을 확실히 펼쳐야 된다.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 감소로 인하여 기업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퍼져 있다면 가맹점 수를 줄이거나,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수 전략, 잔존 전략을 해서 몇 개만 핵심 잘 장사가 그 위치상으로 제일 잘 되는 곳만 두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그런 거죠. 자, 매출액이 저조한 품목들은 제공하여 최소의 이익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저가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잔존 유통 전략 측면에서 취약한 중간 상들을 제거하면서 적정 수의 점포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철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창업의 아이템 선정 단계 절차입니다. 절차. 자, 아이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 아이템이 그냥 형성된다고 하지 않았죠. 먼저 생각에 관심과 집중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관심과 집중이 몰입이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 그 관심이 몰입이 되면, 집중이 되면 뭘 한다 했죠? 반드시 자료 수집 활동을 한다 했죠. 자료 수집 활동을 하면은 그 내용을 많이 검토하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것과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 분석해서 이거 좀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하면 한번 그 사업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아무튼 최종 아이템을 찾는 방법은 뭐 그냥 머리가 좋아서 찾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머릿속에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많이 습득한 이후에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고 최종 아이템을 선정한 다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본다. 타당성 분석이 시장 경제성, 그죠? 손익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몇 개의 업종이 최종 후보 자리에 오르면 10일 정도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아이템도 있겠죠. 물론 집중적으로 후보 아이템을 관한 현장 실사와 정보 수집에 투자한다. 본죽 사장 김철호 대표가 상당히 사업을 많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결국 이제 죽으로 성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죽으로 성공을 하기까지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바로 이렇게 생산한 것이 아니라 그 죽집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전국의 맛집의 죽집을 맛있는 죽집을 찾아다녔대요. 그러면서 가장 심플한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한 거죠. 그 속에서 죽을 프랜차이즈화 시킨 겁니다. 그 본죽이 탄생한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쉽게 하나의 아이템이 딱 떠올라도 이게 이제 죽이 프랜차이즈가 된다. 그리고 배달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죽을 배달하지 않는다. 그 전에 죽집은 배달을 했었거든요. 배달을 하지 않는다. 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이 배달을 하는데 배달을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배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배달 업체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매장하고는 상관없이 2,000원만 이렇게 부과가 되면 그죠? 배달을 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해당 업종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서적이나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좋아하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떤 컨셉을 잡고 시작하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각자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공 관련 쪽으로 해서 창업을 유도하면 참 좋겠죠. 아니면 본인의 어떤 관심 분야, 취미나 그죠?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전공하고 전혀 동떨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동향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장 실사죠. 그래서 실제 아무리 커피숍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잘 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거나 만나보면 실제 장사가 잘 되지만 마진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파리바게뜨 여기 무거동 쪽에 그죠? 그 대로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 사장님을 아는데 빵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시 정도에 제가 빵을 사러 가면 빵이 없어요. 그게 다 나가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마진율이 높고 이분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에서 건물 몇 채를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마진율이 그렇게 세지 않대요. 예. 파리바게뜨가 마진율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워낙 단가가 있다 보니까 마진율이 많이 팔아야 윗거리로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비 주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 가능성에서 업종 아이템을 선택한 후에 아이템에 대한 범위를 넓혀 비교하고 분석하여 독립 창업할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본다. 이거는 사업 타당성을 해보니까 사업은 될 것 같고 이게 내가 혼자 할 건지 아니면 프랜차이즈화 시켜놓은 걸 내가 할 건지 예를 들면 커피숍이 내가 적성에 맞다 위치에 커피숍이 없다 그리고 이 위치상에 어떤 커피숍을 하면 되겠다 그냥 개인적으로 창업한 커피숍을 할 것인가 이미 프랜차이즈 된 그죠? 엔젤리스나 이거 익스프레스나 또 뭡니까? 많이 있죠. 네. 그런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나 이런 걸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사업 안정성, 선택한 업종의 아이템의 분포를 현황을 조사한다. 자, 사업의 안정성 같으면 프랜차이즈 뒤에 나오겠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점 수가 많거나 그죠? 본점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의 발전성, 이 지금 아이템이 계속해서 이렇게 뜨는 사업인지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서 지금 세태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없어지진 않겠죠. 없어지진 않겠지만 너무 우후죽순 많이 생겨서 한번 심하게 경쟁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자리를 잡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고 조금만 버티내면 다시 장사 잘 되는데 그
레드오션일 때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죠? 예. 요즘에 이제 이 골목 이렇게 작은 규모의 마트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대형 마트들이 이제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이 집 주변에, 그죠? 인근에 소형 마트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는 그 동네만 해도 딱 한두 집 있었는데 벌써 5곳, 6곳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 건너 조금만 가면 한 집 건너 또 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래서 막 가보게 돼요. 이곳저곳 가다가 결국은 이곳이 제일 싸구나, 저렴하구나, 가격 대비 뭐 괜찮은 물건을 갖다 놓는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이제 단골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수익성 재무제표를 세밀하게 작성한 후에 또 이제 프랜차이즈는 재무제표를 보게 할 수 있죠. 거기다가 할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어느 정도 빨리 가능한지, 그죠?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 투자한 금액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지, 그죠? 창업 자금 조달 가능성, 그래서 자금은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할 것이며, 본인 자금, 타인 자금 대출을 한다면 금리가 얼마인지, 그죠? 또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대출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시설 자금, 인테리어 비용 되겠죠? 운영 자금, 지금 월급이나 유지하는 자금이 되겠고요. 자, 유동인구 참 중요하죠. 입지 상권이 참 중요한데요. 인구가 요즘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지방은 더 힘든 게 또 다 서울 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안 그래도 인구가 적은데다가 이 수도권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있듯이 장사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너무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인구 이런 거 상권에서 잘 사전 조사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업종이 정해지면 20일 정도의 시간 투자에 결정한 아이템에 가장 궁합이 맞는 점포. 자, 20일 정도 시간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한 계절을 볼 수도 있죠. 어느 계절에는 잘 되는지, 어느 계절에는 안 되는지, 계절 상품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점포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 후에 권리금의 부분 없는지, 권리금은 타 점포와 비교하여 적당한지. 자, 권리금이 뭐고, 그죠? 권리금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대료하고 다른 게, 권리금은 저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되고 그 위치상의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권리금은 올라갑니다.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상권도 지속해서 살펴보며 몇 개의 후보 점포들을 비교 검토해 본 후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 아이템을 잘 선정해야 되겠죠. 자, 선정된 후보 아이템을 통해서 공사기간 20일 정도로 잡고 공사 진행되는 동안 각종 집기 인쇄 홍보를 하면 되겠죠. 홍보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물 이런 걸 통해서 발주를 해서 하면 되겠고요.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거 자, 시설 완료된 후에 집기 상품들 채우는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마트 같기도 하고 편의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식당도 그렇게 해당되고요. 상품 진열, 디스플레이 잘 되는 경우 유사 점포를 답사를 한다. 대형마트를 가는데 최근에 그 대형마트의 그 어떤 상품군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좀 담이 높아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좀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걸 낮게 만들면서 되게 매장이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또 혁신을 했구나. 그리고 같은 그 품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삼계탕을 산다 그러면 삼계탕 옆에 대추나 삼이나 그죠? 이런 한약재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죠? 떡볶이를 먹는다면 떡볶이 관련, 또 김밥을 사는 김밥 관련, 그죠? 이런 것을 또 한 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한 번에 이렇게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막 이골적으로 동선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죠? 살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음료수 옆에 또 생수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죠? 탄산음료 옆에 또 뭐 다른 게 있는다든지 주스나 이런 종류 같이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간판 썬팅 뭐 이런 거 읽어보세요. 자, 그죠? 간판 업체 위임하지 말고 디자인이나 개념을 가능하면 전문가 조언을 하고 오게. 자, 간판 이런 거 달 때 좀 견적을 여러 군데 보세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금액이 많게는 정말 얼토당토 않게 되게 비싸게 부르는 데도 많아요. 근데 간판 사실 거 되게 많이 남거든요. 왜 아냐면 간판 사업하시는 분을 제가 직원들 7명, 8명을 제가 컨설팅을 했어요. 직원들 교육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사장님하고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사장님은 지금 사업을 안 하십니다만 참 많이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그 필름 값이 얼마며 간판 뭐 예를 들면 한 재료비가 얼마인지 대충 압니다 제가. 지나면 알게 돼요. 잘 말을 안 해주지만 단골은 이제 해주고 그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도 저한테 교육 리더십 교육 받고요. 직원들도 받고 했기 때문에 개인 수업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만났는데 한번 썰으시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 많이 힘드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다시 재활하셔가지고 그래도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상가를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평생 뭐 그것만 월세 받아도 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시장 선정하고 성공 계획, 판매 재고 계획, 가격 전략을 점검한다 이랬습니다. 자, 자신의 점포와 제품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개점 행사, 오픈 할 수 있게 판정을 해가지고 뭐 별거 다 하죠. 뭐 차에 뭐 노래 틀고 뭐 아가씨들 불러 춤추고 뭐 이런 별거 다 합니다, 그죠? 고객 카드 제작하고, 그죠? 자, 종업원 교육, 뭐 포스 운영, 바코드 찍는 기계, 그죠? 등의 어떤 재정 점검이 필요하겠고 외식업의 경우 이후 초청 지식회, 품평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자, 사업자 등록 후 대고객 앞에 선보이는 날 했는데 본격적인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제품, 개점 판촉물 결정의 전단을 확정하여 배포, 고객을 감동하는 점포, 고객 요구에 출발하는 마케팅, 고객적 필요한 단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잠깐 되게 같습니다. 자, 기업의 설립 단계. 자, 기업 설립에 보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기업 창업, 법인기업 창업 이렇게 있는데요. 자, 어떤 때는 개인기업 창업이 좋고 어떤 때는 법인이 좋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기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잘 알아야 법인기업하고 잘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개인기업은 왜 창업합니까? 법인을 하지. 개인기업을 창업하면 좀 까탈스러운 정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죠? 등기를 안 해도 되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업 창업하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세금을 덜 내죠. 근데 단 어느 적정 금액이 더 이상 매출을 올리게 되면 법인으로 다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론 나는 세금을 많이 내겠다 하면 그냥 개인기업 하면서 세금 많이 내면 됩니다. 자, 개인기업의 소유자이면서 경영자인 경우, 자, 장점. 자, 왜 개인이 기업의 소유자이면서 경영자이다 이런데 왜 장점이냐 이러면 법인은 전문 경영을 들을 수도 있고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지배구조가 이 최고 경영자한테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갈 의사가 없으면은 굳이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는데 외국 같은 미국 같은 사례는 어떻습니까? 경영을 하는데 법인을 잘 못하면 그 경영자 최고 경영자도 갈아치웁니다. 바꾸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회사를 차려도 설립을 해도
충분히 자리를 물려줘야 될 상황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죠. 선수 전문가를 초빙해서 최고 경영자 자리를 앉히면 그 전문 경영이 아니라 소유 경영인이 되는 겁니다. 소유 경영인이라고 전문 경영의 차이가 있다면 소유 경영인은 그 기존에 했던 그 창업을 했던 뭡니까 설립자의 어떤 좀 지시나 업무를 좀 소유 경영자는 많이 받는 거고요. 전문 경영자는 완전히 위탁해서 맡기기 때문에 덜 받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그 설립자에 대해서 책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참 좋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내가 해서 경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관 작성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등기, 설립 등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많이 합니다. 소자본 창고를 할 수 있어서 초기 자본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랬는데, 자, 소자본 창고를 할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돈을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죠? 법인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이유 발생 시 모두 개인이 귀속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전문 경영을 들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벌고 본인이 다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개인기업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뭔가 잘못되면 집이 차압당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뭡니까 다 이제 입찰을 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집안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사례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본인 이름으로 아파트나 땅을 잘 사지 않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 이름이나 자녀 이름으로 사서 혹시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안 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그죠?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여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 다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막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일치로 전문 경영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안다고 하지만 그 분야가 이제 이 직원 수도 많아지고 세상에 불확실성한 이 상황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본인이 뭐 사람 만나고 뭐 일을 하다 보면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에서 또 경영을 잘한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다 소유하고 좋긴 하나 마음대로 할 수는 있으나 또 전문가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에 좀 직면하게 되고요. 창업자 개인의 특성이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성향을 기업의 CEO가 띠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문화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독재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결정을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원들한테 안건을 묻고 뭐 제안을 받지만 결국은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은 이제 출자자에 따라 또 주주 회의를 통해서 정관 작성도 바꿔야 되고 그죠? 전체적인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회사의 운영 방침을 바꿔야 되거든요. 자기가 회사를 설립했다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인 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설립이 간편하다. 왜냐하면 정관 장성인 거 없고 설립 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소자본 창업하고 초기 자본 조달이 용이합니다. 초기 자본 조달이 용이한 자금을 적을 때, 그 다음에 이유 발생 시 모두 개인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초기 자본 조달이 용이한데 좀 금액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이 낫습니다. 법인은 그만큼 이제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 설립을 하면 그죠? 출자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자 단점이 있습니다. 경영 능력의 한계다. 혼자 다 하다 보니까
기업의 영속성이 불투명하다.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이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자, 투자 및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실 발생 시 모두 개인의 몫이고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유한 책임이 아니고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다, 자본 조달하는데 주식을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면 되지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본 조달이 어렵고요. 그래서 초기 자본 조달은 좀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법인입니다. 말 그대로 법인. 자, 기업 법인은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그죠? 다시요. 다시 해볼까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다 하는데, 자, 유한 책임을 진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발행한 그 금액만큼에 대한 어떤 책임만 지면 되고 나머지는 책임을 전체적으로 안 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책임,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만큼 권리와 의무가 좀 이렇게 책임이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는 존재다. 그래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된다 이 말은 전문 경영인을 들여서 기업의 소유자가 경영하는 것과 또 다르다 이거죠. 대규모 자본 조달에 기업 성장이 주식을 발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 단점은 절차가 개인기업보다 훨씬 까탈스럽고요. 복잡합니다. 개인기업보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시 개인은 혼자서 그냥 결정 다 하면 되지만 의사결정 시에 신속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바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돈이 필요할 때 법인 기업은 본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도 월급을 받는 법인 기업에 월급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 전문 경영인을 쓰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직원이 되니까요 전문 경영을 드리니까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규제 의무 역시 개인기에 비해 법인은 보통 법인은 매출액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음식점을 하다가 난 프랜차이즈업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프랜차이즈업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면 법인 창업을 해야지 개인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매출액이 크고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개인 자업자라면요 법인을 하면 세금 적어집니다. 그죠? 처음에는 많다가 나중에 적어지기 때문에 자, 규모가 크면 개인기업에 비해서 국가가 규제하고 법적인 제재가 더 강해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발도상국하고 선진국하고 그죠? 아주 모성 빈민청의 나라하고 있을 때 뭐 요즘에 탄소 그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막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좀 잘 사는 나라들 위주로 더 많은 어떤 그 제재를 많이 가하지 못 사는 나라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많이 봐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사는 걸로 알고 지금 방위비를 많이 내라고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려 하잖아요. 그죠? 50% 올리려고 70% 올리려 하니까 물론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내리 까면서 너무 이렇게 저렴하게 그 방위비를 분담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재선거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해내는 거고 이 방위비도 많이 끌어올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상술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상술적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별로 큰 인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